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더라도 정작 환자가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그렇다면 환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의사가 약을 먹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환자의 약 복용 상태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알약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 일본과 미국 기업이 함께 개발한 디지털 알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약에는 실리콘, 마그네슘, 구리 등 미네랄로 만들어 소화가 가능한 작은 칩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약을 먹으면 먼저 칩이 위산과 반응해 환자가 신체에 부착한 패치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패치는 약 복용량과 복용 시간을 기록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복용 정보를 확인하면 의사들은 환자들이 약을 잘 챙겨 먹는지 추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디지털 칩이 들어간 알약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약 복용을 깜빡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해서입니다. 칩이 장착된 약은 항우울제, 아빌리파이,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에 주로 쓰이는 약인데요. 환자를 통제하는 빅브라더를 몸에 심어 넣는 격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적어도 약 먹는 걸 잊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겠죠.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알려주는 디지털 알약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알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의학 분야에도 혁신을 앞당기며 현재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세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시각장애 치료제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알약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이어간다면 더욱 발전된 디지털 알약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제 약도 디지털 알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물의 이해. 둘째, 약물 오남용. 셋째,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예방. 넷째,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워볼 내용은 약물의 이해입니다. 먼저 약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며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 정신, 행동,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물 중에서 인체에 작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을 중독성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중독성 약물은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 사용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의존성. 둘째, 사용할 때마다 양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내성. 셋째, 사용을 중단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몸에 이상이 오는 금단 증상. 중독성 약물은 크게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중독성 약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약물들을 찾아 연결해 보는 활동을 하려고 하니 해당 약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억해 보세요. 그럼 중독성 약물의 종류에 따른 해당 약물을 각각 연결지어 볼까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추신경 흥분제부터 볼까요? 흥분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자극하여 각성과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약물입니다. 니코틴, 카페인, 마약류 중 필로폰, 코카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니코틴과 카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추신경 흥분제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이며 알코올, 수면제, 마약류 중 아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면서 청각적, 시각적 환각과 같은 왜곡된 감각 경험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마약류 중 대마초, LSD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독성 약물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드링크와 카페인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나 평상시 복용하던 카페인 음료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나요? 카페인을 비롯한 마약 성분, 의약품 등 중독성 약물은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용이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혹은 그것을 무시하고 약을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물 남용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감정, 인식,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향정신성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약물 오용 또는 남용을 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의 사례를 통해 약물 오용과 약물 남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약물 오용인지 약물 남용인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감기 증상이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엄마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을 먹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은 약물 오용의 사례입니다. 엄마의 약을 다른 사람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시험 기간에 잠을 쫓으려고 먹기 시작한 고카페인 음료를 끊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네, 이것은 약물 남용의 사례입니다. 이어서 약물 남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영상을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약물에 대한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차 양을 늘려 사용하게 되고 약물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약물 의존이나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신체적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쉽게 약물 중독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간이나 위, 신장 등 신체적 문제를 초래하거나 불안, 긴장, 졸림, 현기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간이나 위, 신장 등 신체적 문제를 초래하거나 불안, 긴장, 졸림, 현기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은 용량과 용법을 지켜 복용하며 다른 사람의 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물 남용의 문제점을 알고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중독성 약물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습니다. 네 번째,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크게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하는데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사용하는 약을 전문 의약품, 안전성이 확인되어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안전 상비약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에서 약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들 중에 꼭 알아야 할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약들일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두통, 복통 등 통증 감소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통제 중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안정적인 약이지만 간 독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량보다 많이 먹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량보다 많이 먹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술을 드신 후 머리가 아프다며 타이레놀을 드시려 한다면 여러분이 말려야 합니다. 또 다른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빈속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는 불면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중 항히스타민 성분은 현기증, 졸음, 입의 건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침약 성분인 코데인은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 즉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복용 시 일시적으로 잠을 쫓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으나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공부한 학생이 시험 당일 심장의 두근거림과 메스꺼움으로 힘들어해서 보건실에서 시험을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해지는 약입니다. 여러분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병의 치료제가 똑똑해지는 약으로 둔갑하여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ADHD 치료제는 그러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통,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성장 지연, 강박증,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약입니다. 인터넷에는 다이어트 식품을 비롯한 다이어트 약품들을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젤리, 먹으면 독소를 빼서 체중을 줄여주는 주스. 여러분도 이런 상품 들어보셨나요? 정말 귀가 솔깃하죠? 먹으면서 뺄 수 있다니 정말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절대 먹으면서 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비만 치료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비만, 즉 비만이 심각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이 유통되고 있어요. 이는 식욕을 억제하는 항정신성 의약품이며 마약류의 일종임을 꼭 기억하세요. 끝으로 몸짱약은 남성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 약물은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체지방을 감소시키지만 간 수치를 상승시키거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을 위해 여러분은 다음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약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이 약을 먹거나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해진 용량과 올바른 복용법을 확인하며 넷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 방법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다른 약이나 음식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고 여섯째, 약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끝으로 7째,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약품의 보관 방법과 폐기법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을 익혀서 부작용은 최소로, 약의 효능은 최대로 하여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놓치기 쉽지만 기억하면 유용한 팁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하나 추가하면 실험약과 가루약은 평균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바른 용량과 용법, 효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조사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약 설명서를 활용하며 만약 집에 약 설명서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서 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조사한 약품에 대해 여러분만의 약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만든 약 카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약 카드를 만든 뒤 온라인 수업 과제방에 탑재하거나 등교 수업 시 과제물을 제출해 주세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법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준 여러분, 감사합니다.